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4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줄었지만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 사태의 피해가 가장 큰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성민수 기자, 특별 재난지역이 선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몰려있는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제가했는데요.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난지역 선포는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복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대구, 경북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해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확진자와 의심 환자를 치료 관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 재난지역 선포 이후엔 경제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마련하게 됩니다. 정부는 우선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합니다. 앞선 재해 사례에 비춰보면 부상자나 사망자에 대한 구호금을 지급하기도 했고요.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생계, 주거 안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도시가스 요금 등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네, 23일로 예정된 초중고등학교 개학은 또다시 연기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가 어제 개학 추가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개학은 이달 2일에서 9일로 또다시 23일로 두 차례 연기됐는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추가 연기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소아 청소년층의 발병률과 중증도가 매우 낮지만 이 때문에 전파를 많이 증폭시킬 우려도 있다며 개학하더라도 학교 현장에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격리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시도교육감 협의를 거쳐서 추가 연기 여부를 다음 주 중에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개학이 4월로 넘어갈 경우 중간고사나 여름방학, 수능 등 학사 일정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네, 각 지역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확진자가 4명 늘어 모두 2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로구 콜센터 직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인천과 김포에서도 확진자가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박진수 기자,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네요. 네, 서울 구로구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최소 1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건물 직원이 85명, 접촉자는 39명입니다. 오늘 구로구에서 확진자의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콜센터 11층에서 근무하던 확진자의 가족인데요.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구로동 50대 남성은 앞서 지난 10일 확진을 받은 콜센터 직원의 남편이고 또 다른 확진자는 신도림동에 사는 8살 남자아이로 콜센터 직원의 아들입니다.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남성 콜센터 직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콜센터 직원을 접촉한 구로구에 사는 5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남동구에 사는 4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여성은 구로 콜센터 건물 11층 근무자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에서도 구로 콜센터 건물 10층에서 일하는 60대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천 생명수교회 관련 확진자도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천시는 어제 확진자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서울 구로 콜센터 확진자와 같은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최근 유럽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국내로 이어지는 사례가 나오고 있죠. 네, 경기도 고양시에서 이탈리아 밀라노를 다녀온 20대 남성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귀국한 그제 아침부터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6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 돌아왔는데 귀국 후엔 외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택시에서도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프랑스 등 유럽을 다녀온 30대 여성이 확진자로 확인됐고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20대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프랑스인 확진자 친구가 감염 경로라고 마포구는 설명했습니다. 이 프랑스인 확진자는 지난 9일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현지에 있는 아버지가 앞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유럽발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유럽에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 입국 절차 지역을 넓히거나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일선 검역소의 시설 장비가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산모와 아이들이 걱정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서울 도봉구에서는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던 조리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리원에는 산모 7명과 신생아 7명이 있었는데 코로나19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대문구 PC방 관련 확진자도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PC방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직원의 감염 경로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도봉구가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동대문구는 2월 25일부터 3월 11일까지 휘경 2동 세븐 PC방을 이용한 사람은 증상이 없더라도 동대문구청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달라고 공지했습니다. 성남 은혜강 교회 목사 부부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교인 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확진자들은 지난 8일 함께 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콜센터와 병원 등의 소규모 집단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이종영 기자, 대구 경북 상황 전해주시죠.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선 오늘 0시 기준으로 4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 41명, 경북 4명인데요.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 선으로 떨어진 건 지난달 19일 이후 25일 만입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또 있습니다.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넘어선 것인데요. 현재까지 대구 경북 지역 완치자 수는 632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8.7%입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줄고 완치자도 서서히 늘면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관리에도 한층 여유가 생겼습니다. 대구에서 자택 대기 중인 환자 수는 전체 확진자의 5.6%로 감소했고 경북도 1.6%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환자인 80대와 70대 여성이 숨지는 등 대구 경북에서 사망자가 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네,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는 곳은 콜센터와 병원입니다. 대구시가 최근 관내 콜센터 68곳을 전수조사했는데요. 이 가운데 17곳에서 확진자 63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밖에 직원과 검침원 등 12명의 확진자가 나온 한국전력 MCS 남동지사는 역학조사 결과 신천지 신도가 최초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요양시설에서의 감염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구 수성구 김신요양병원에서는 지난달 24일 간병인이 최초 확진된 뒤 지금까지 환자와 간호사 등 27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구시는 다만 확진자 대부분이 이달 초까지 발생한 만큼 대규모 추가 감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2주간 방역 역량을 집중하고 시민 이동을 최소화해 확실한 안정기를 만들어내겠다며 시민들에게 조금만 더 고통을 감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이 광주광역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 만에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유럽을 다녀온 40대 여성인데 이 광주광역시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추가 확진자는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44살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일 출국해서 유럽을 여행하다 12일에 입국했는데요.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와 프랑스, 영국 등 3개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일 여행 중에 기침 증상이 처음 나타났는데 입국 당시에는 발열 증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돼서 어제 광주 동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요. 어젯밤 양성 판정을 받고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여성을 감염병 전담병원인
빛고울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입국한 뒤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 광주 버스터미널로 왔고요. 그 이후에는 자택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에 동행한 남편은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자가격리 중인데 보건당국이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를 비롯해 유럽 전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등이 또 다른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큰데요. 광주광역시는 이번 확진자가 유럽에서 감염된 뒤 입국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8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이에 따라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완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청에서 KBS 뉴스 양창입니다. 부산에서는 가족이나 회사 동료 사이에서의 2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부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슬 기자, 부산도 오늘 추가 확진자가 나왔죠? 네, 어젯밤 사이 부산은 2명의 확진자가 더 발생했습니다. 이들 2명의 추가 확진자 모두 기존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명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확진자의 직장 동료입니다. 이들은 롯데백화점 부산 본점에서 폐기물 처리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이로 밀접 접촉자였습니다. 다른 나머지 한 명은 어제 70대 확진자의 배우자입니다. 롯데백화점 측은 백화점 내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매장 근무자나 손님과의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오늘 하루 임시 휴점을 하고 긴급 방역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의 감염 경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도 그랬지만 부산의 최근 신규 확진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회사 내에서의 접촉으로 인한 감염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보건당국은 부산의 경우 대규모 집단 감염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밀접 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왔다가 재검사에서 양성으로 바뀌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어서 진단 오류에 대한 우려도 남아있는데요. 어제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은 2차례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3번째 검사에서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최근 부산에서는 무려 5번의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6번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해서 시민들의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네, 이번에는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 그래픽을 통한 자세한 코로나19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네, 이정훈 기자, 먼저 국내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누적 확진자는 모두 8,16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76명 늘었는데 하루 확진자 수가 2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달 21일 이후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어제보다 3명 증가한 75명입니다. 격리가 해제된 환자 수는 120명 늘어나 884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를 전체 확진자 수로 나눈 완치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누적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 기울기는 점차 완만해지는 모습이죠. 최근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100명 안팎으로 줄었기 때문인데요. 하루 확진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달 29일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겁니다. 반면 격리 해제된 환자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일일 격리 해제 환자가 사흘째 신규 확진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환자 수도 지난 12일 7,47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서 오늘은 7,200명대로 줄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아직 낙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규 확진자 분포를 지역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합하면 45명으로 지난달 21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반면 경기 11명, 서울 9명 등 수도권에서 모두 2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렇듯 수도권과 세종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최근엔 대구, 경북 이외 지역의 신규 확진자 비율이 전체의 40%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사망자 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울기가 완만해지고 있는 누적 확진자 수 추이와 달리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로 계산되는 치명률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0.5%에서 최근엔 0.9%까지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막는 것과 함께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방역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미국 내 자국민들의 여행 금지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며 버티던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워싱턴 김웅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휴일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실에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pecifically from certain areas, yes, we are. And we're working with the states, and we are considering other restrictions, yes. 미 국방부는 이미 미국 내 군인은 물론 국방부 소속 민간인과 가족들에 대해 모든 국내 여행을 중지한다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미 50개 주 가운데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외한 49개 주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고 확진자만 잠정 2,500명 이상의 사망자는 52명입니다. 26개 유럽 나라들에 대한 미 입국 금지 조치 사흘 만에 영국과 아일랜드를 입국 금지국에 추가했습니다. 미 하원은 새벽에 코로나19 지원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무료 코로나19 검사, 노동자들의 유급 휴가가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상원도 다음 주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증상 없고 주치 의도 괜찮다고 했다며 코로나19 검사를 피하던 트럼프 대통령, 결국 어젯밤 검사를 받았습니다. I also took the test last night, yeah. And I decided I should, based on the press conference yesterday. People were asking, did I take the test? I don't know, whatever it takes, a day or 2 days, whatever it is. They send it to a lab.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다고 백악관은 발표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브라질 대표단과의 접촉 등 대통령의 감염 가능성이 불거지자 하루 전 검사를 약속했고 바로 실행한 겁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걱정인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를 또 압박했습니다. 연준 의장 해임 권한은 자신이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 전 미국 내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웅규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환자 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하루에 3,500명이 증가해 2만 명을 넘었고 스페인은 엿새 만에 환자가 10배로 늘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2만 1,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3,500명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은 건 처음입니다. 사망자는 170여 명 늘어 1,400여 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부 차관과 교육부 차관, 주지사, 군 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스페인의 확산세도 무섭습니다. 정부가 이탈리아와 같은 상황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환자 수가 5,700여 명이 됐습니다. 엿새 만에 10배로 증가했습니다. 스페인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사람과 물자 이동을 통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수용 정원을 초과한 교도소에서 수감자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교도소 직원노조는 법무부에 마스크와 유생장갑 제공, 격리공간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상원의원 1명과 장관 2명도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중심지가 됐다고 지적했듯이 최근 유럽의 환자 수는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환자 수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의 60% 수준인데 현재 추세라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동 국가 중 환자 수가 가장 많은 이란에서는 사망자가 하루 최다인 97명 늘어 모두 600여 명이 됐습니다. 확진자는 1,300여 명 증가해 12,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라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밝힌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은 대구와 경북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에 확진자의 83%, 사망자의 87%가 집중되면서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습니다.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는 지역의 요청을 토대로 오늘 대통령님께 대구와 경북, 청도, 경산, 봉화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식 건의드렸고 대통령님께서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즉시 선포하셨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 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의 피해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수습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구 경북과 함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대구 경북의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입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 방호복과 같은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 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지가 앞으로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에 방역물품 수급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의료진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76명 늘면서 하루 증가폭이 1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일단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는 건 참 다행인데요. 먼저 오늘 0시 기준이죠. 확진자 현황부터 좀 분석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3일 동안은 100여 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증가했는데 예. 오늘 처음으로 100명 미만이죠. 76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8,16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2월 21일 이후 23일 만에 두 자릿수로 줄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45명이 늘었고요. 그런데 수도권에서 22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상황이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 때문에 소규모 집단 감염 때문에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망자는 75명이고 또 격리 해제도 계속 100여 명씩 늘고 있어서 모두 834명으로 늘었습니다. 현재 위중한 환자는 63명 정도라고 합니다. 예. 자, 이 숫자가 줄고 대구, 경북이 특히 이제 감소세에 있어서 그건 다행입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숫자가 좀 다소 좀 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인데요. 그 중심이 바로 이 구로 콜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추가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118명이다 그랬다가 오늘 120명이 넘어갔죠. 예. 모두 현재까지는 124명입니다. 그 가운데 구로 콜센터 직원이 85명이고요. 접촉자, 주로 가족들인데
접촉자의 확진자가 39명입니다. 문제는 가족뿐만이 아니고 그 콜센터 직원들이 다녀간 곳에서 또 집단 감염이 생겼다는 건데 부천의 생명수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에 구로 콜센터 직원이 같이 예배를 드린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부천 생명수교회에서 13명의 집단 감염이 생겼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확진자가 또 요양병원에 또 근무를 해서 그쪽에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콜센터가 뭐 구로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 콜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대구 지역에서도 콜센터에서 그렇죠.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미 확진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을 뒤돌아서 돌아보니까 콜센터에서도 상당히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또 걱정인 곳 중에 한 곳이 정부 세기종 청사 아니겠습니까? 예, 이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환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어디서 시작이 된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어디서 시작됐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퍼져나갈 것인가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해수부 관련, 해양수산부 관련 이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해수부 직원이 700여 명인데 전수 조사를 했고요. 현재 직원 가운데는 2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과 접촉한 가족들을 비롯해서 접촉자들은 계속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강력한 대책을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해외의 감염 사례가 이게 이제 급속도로 늘다 보니까 역도 유입되는 사례가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예, 특히 뭐 이탈리아나 프랑스, 유럽입니다. 뭐 며칠 전부터 간헐적으로 이탈리아를 다녀온 여행객이 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다시 그 고양시 20대, 고양시 거주하는 20대가 이태리 여행. 특히 밀라노를 여행을 했고 그쪽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께 입국을 했는데 입국 당시에는 별 증상이 없었으나 바로 또 발열 등의 증상이 있어서 어제 검사를 진행했고 오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광주에서 40대 여성이 이태리를 포함해서 유럽을 여행하고 들어왔는데 또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이런 것처럼 특히 이태리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지금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어서 해외 역유입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방역을 좀 더 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 0시부터 유럽의 5개국의 특별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 입국 절차를 한다고 해도 입국 당시에 특별한 발열이 없거나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사실은 잡아낼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또 그러니까 자가 그 발열 체크 등을 할 수 있는 앱을 깔게 돼 있고요. 14일간 그것들을 보고하게 돼 있는데 혹시 증상이 있다면 들어오신 분들 중엔 자가 격리를 하는 상태에서 1339에 전화를 하고 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겠습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철저하게 좀 더 방역에 나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산후조리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게 뭐 산모와 신생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곳인데 그렇죠. 서울 도봉구의 창동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60대 여성 이 조리사입니다. 산모들의 식사를 만드는 조리사인데 60대 조리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입원하고 있던 7명의 산모와 신생아가 퇴원을 하고 모두 자가격리 상태에서 또 조사를 받았는데요. 다행히 검사 결과 산모 7명 또 신생아 또 그 가족 모두 또 종사자까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60대 조리사 앞서 말씀드린 60대 조리사는 동대문구 PC방 있죠. 집단 발생이 일어났는데 동대문구 PC방에서 그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가족과 접촉한 그런 경력이 있어서 이 집단 발생에서 또 다른 집단 발생으로 가는 그런 고리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산모와 신생아가 있는 곳은 더더욱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이런 소규모 집단 감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병원이나 또는 취약한 어떤 취약계층이 입원하고 있는 곳이나 이런 산후조리원 같은 곳은 선제적으로 발열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또 혹시 모를 증상 같은 게 나타나면 검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구시장이 또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3월 28일까지 2주간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또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이 이제 한 달쯤입니다. 대구에서 환자가 나타난 지 한 달 정도 됐고요. 그때 집회가 26일인가요? 16일인가요? 예. 그러니까 대충 한 달 정도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니까요. 그래서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해왔고 정말 뭐 하루에 900명 가까이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제자로 41명이 증가했습니다. 자가 대기하면서 그 뭐 입소나 입원을 기다리던 사람도 2,500명이 훌쩍 넘었던 적이 있는데 오늘자로 보니까 한 4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예. 하지만 지금까지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방역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많이 줄이긴 했지만 3월 28일까지 2주간 좀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는 이미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전파가 되고 있고 또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이동도 최소화하고 또 모임 집회도 중단을 하고 이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중 이용 시설은 일단 운영을 중단했으면 좋겠다. 2주만 더 참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면 환자 발생을 한 자릿수로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시민들께서 정말 힘드셨고 지금도 물론 뭐 고생하고 네. 계십니다만 좀 더 좀 고생을 해달라는 그런 호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대구 경북 일부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그래서 특별 재난 지역 선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8,100여 명의 환자 중에 90%가 대구 경북입니다. 그러면 거의 8,000명이 훨씬 넘죠. 가장 피해가 심한 그런 지역인데요. 오늘 대구와 청도, 경산, 봉화 등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이 재난 뭐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건 오늘 이번이 예. 처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네. 복급이 50%를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고요. 네, 지금부터 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례 브리핑을 대국민 시작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현장을 오늘 연결해서 브리핑은 직접 박능호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김원주 인력물자관리반장, 이기일 의료체계 개선반장이 배석했습니다. 수호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 질문에 배석한 분들과 함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능우 1차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파견 의료진 피로도 완화를 위한 교체 계획,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지원 계획,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3월 1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76명이며 신규 확진 완치 환자는 120명입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8,162명이나 834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사망하신 분은 75명입니다. 그 결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7,253명입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26만 8,212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유족분들에게는 심심한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주간 확진 환자 발생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하루 환자 발생이 그 전주의 500명대에서 이제 100명대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중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400명 이상 발생하던 확진 환자가 5, 6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월 13일 금요일부터는 매일 완치된 환자가 새로 발견되는 환자보다 많아져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코로나19 감염이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될 수 있었던 위험을 비교적 단기간에 통제하여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하는 중이라고 판단합니다. 중심 지역에서 7,000명이 넘는 확진 환자가 생겨났음에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노력, 특히 대구, 경북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이 이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써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고통을 겪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대구 시민들과 경북도민들 그리고 현장의 의료진과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대구 경북이 보여준 저력과 온 국민께서 보여주신 응원은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한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위험했던 순간을 잘 극복해 가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이 안심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고위험 집단인 신천지 신도들의 감염병 통제는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나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 환자들을 발견하고 있어 지역사회 감염 유행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감염 경로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일부 지역 사이에 코로나19가 전파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주요 국가에서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해외 유입을 조심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불편하고 힘이 드시겠지만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는 바로 국민 개개인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보다 높은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대구 경북에 대한 진단검사를 계속 확대하여 지역사회 감염을 최대한 찾고 치료하여 추가적인 확진 환자 발생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시기입니다. 대구 경북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증상이 있을 경우 3, 4일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외출을 자제하며 그래도 증상이 계속되면 보건소에 연락하고 선별진료소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잠복해 있을지 모를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행사,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개인의 1차 방역에 힘써 주시고 특히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계속 지원하는 한편 콜센터 등의 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등 코로나19를 차단하는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진단검사 확대와 역학조사 강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의 확충 등 지역의 감염병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확진 환자를 확실히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부단한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국민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를 충분히 안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로 대규모 감염병 피해가 발생한 대구 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국무총리의 건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선포지역은 인구수에 비해 환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구 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와 청도군, 봉화군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완화 등 세부적인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코로나19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방역관리와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그동안 의사 1,128명, 간호사 793명, 간호조무사 203명 등의 의료 인력을 대구, 경북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료인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진료 역량을 발휘하고 지나친 가로나 피로를 겪지 않도록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초과 근무는 적정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 근무에 따른 피로도를 고려하여 근무 성격에 따라 2주에서 1개월마다 교체를 원칙으로 하고 복귀 후 희망할 경우 2주간의 유급 자기 모니터링 기간을 부여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자체의 담당관을 지정해 건강상황 모니터링, 숙소 목록 및 교통편 제공 등을 지원하고 의료진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조하고 계신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건강보험의 지원을 강화하여 대구, 경북에만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의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 예방관리료, 격리관리료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가 더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분에 준하여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각종 신고와 평가 등의 행정 절차는 모두 유예시키거나 코로나19 유행 이전의 자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비비와 추경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시설, 물품 등의 확충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선별진료소에 꼭 필요한 이동형 음압기, 개인보호장구 등의 구입 비용이나 감염병 전담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치료병원의 운영 비용을 3월 말부터 지원합니다. 약 1천억의 예비비를 편성한 상태입니다. 또한 추경을 활용하여 중증 환자를 위한 음압병상 120개를 추가로 확충하고 영남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계속 확충하고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보호복은 최대 1만 명의 환자를 진료할 때 필요한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의료진의 몫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1일 100만 장을 기준으로 할당한 상태이며 지난주 업체들과 계약 과정에서 1일 144만 장까지 공급량을 확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 중반 이후 하루 180만 장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해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배분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거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배분을 맡은 의료단체들과 일선 의료기관 간의 한 라인을 신설하였고 수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전산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인해 일선 의료기관의 마스크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마스크 수급 사항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부족한 경우 즉시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고 경영이 어려운 기관의 융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3, 4월 중 조기에 보상을 추진하고 상황이 마무리되면 손실보상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환자가 너무 감소하여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융자 지원을 추진합니다. 세부 내용은 마련 중이며 금융기관을 선정한 후 4, 5월 중 신청과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수많은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이 수고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 어린 노고와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는 고생하고 계신 의료인들과 관계자분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 예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성원하고 응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는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국민 개개인이 1차적인 방역 주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을 위한 노력에 계속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구분하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협력과 연대 정신입니다. 최근 콜센터에 일하는 직원을 감염원 취급하거나 대구 지역 시민을 코로나19 환자로 취급하는 등의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증상이 미약한 초기부터 감염력이 높아 우리 누구나 알지 못한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을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감염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며 감염을 숨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방역에도 해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정부와 국민, 의료계가 협력하며 다 함께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대국민 브리핑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충원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주요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 기자, 의료진에 대한 지원 내용이 많이 좀 담긴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의사 한 1,128명, 간호사 790여 명, 또 간호조무사까지 해서 지금까지 그 파견된 그런 의료인들이 그 정도였다고 하고요. 예. 일단 뭐 계속 오랫동안 지금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뭐 하루 8시간이 아니잖아요. 뭐 날을 새면서도 하고 또 계속 교대 반복 근무를 해서 근무 환경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가 추가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수당을 좀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2주에서 1개월 정도마다 그 의료진이 피로가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혹시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 2주간 유급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의료기관들이 손실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뭐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건강보험 진료비를 대구 지역은 선지급 미리 지급을 해서 경영을 좀 도와주고 있는데 네. 이걸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마스크가 좀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의료진 감염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보호복과 마스크를 충분히 최우선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음압 병상 확충 내용도 담겼고요. 마스크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나왔었고 또 마지막에는 그 개인 사생활 또 침해와 관련해서 또 얘기가 좀 있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한 또 보완책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예, 일단 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예. 차별하거나 또는 손가락질하거나 하지 말고 다 같이 이겨내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고요. 예. 이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면서 좀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의 원칙적으로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어제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만 뭐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의 전파 우려가 있거나 접촉자가 있을 경우에는 노출 시간 등을 고려해서 혹시 위험이 높다 그러면 방문 장소와 이동 수단 등은 고지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세부 주소와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외적으로만 이제 공개하는 네. 상황이 생기면 하겠다는 거고요. 이 또 마스크 얘기 나와서 말인데 그 KF라고 이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94를 요즘 이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제 80으로 해서 좀 생산량을 늘리겠다 이런 방침이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황사 마스크 또는 보건용 마스크 그러면 KF80, KF94로 돼 있습니다. 예. 94라는 의미는
그 3마이크론 정도의 입자, 근데 바이러스는 5마이크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마이크론 정도의 입자를 94% 걸러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거의 다 걸러낸다는 뜻이고요. 그런데 KF80도 3마이크론을 80%나 다 걸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바이러스를 거의 다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국내는 KF94가 훨씬 많이 생산이 되고요. KF80은 5%뿐이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필터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이 KF80을 좀 늘려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자, 치료제 출시 기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길리어드라고 하는 다국적 제약사가 있는데 에볼라 치료제가 렘데시비르를 개발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임상 결과를 4월 초에 발표를 하고요. 한국에서도 FDA와 함께 지금 시작을 했죠.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 그러면 예. 이게 이제 급하니까 신속 승인 절차에 따라서 1개월 정도면 바로 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효과가 있다 그러면 빠르면 5월쯤에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치료제로 승인이 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충원 기자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이 개학 연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3주가 연기가 됐는데 이 더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금 23일까지 유치원이나 학교가 개학이 연기가 된 상태인데 지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니까 23일 날 개학을 해도 이미 학교라는 게 굉장히 밀접한 공간 안에 오랫동안 있는 거니까 상당히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주를 더 연기하는 안을 교육부에서 이제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그러니까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연기가 될지 말지 이런 예. 것들이 나올 예정입니다. 네, 학교 연기 문제도 있고, 자 일단은 확진자가 조금씩 줄고 있어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좀 걱정이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로 콜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건데, 예, 좀 이 소규모의 집단 감염 사례를 막는 게 현재로서는 좀 가장 중요한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나타나는 게 이게 이제 최종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있는데 예. 이게 이제 터지는 것이 사실은 집단 감염으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에서는 어느 정도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여러 가지 그 노인복지시설이나 또는 장애인 시설이나 또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왜냐하면 고위험군들이 입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발열이나 또는 어떤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를 일단 모니터를 자세히 하고 또 책임자를 정해서 일단 그런 사태가 생기게 되면 빨리 진단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예. 그런 하는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충원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지난 한 달여간 우리 일상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서울 주요 상권 등의 2월 주말 유동 인구를 KBS가 휴대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이세종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서울 시내 6곳을 선정해 2월 한 달 동안 주말 유동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2월 1일 유동인구가 32만 명이었는데 4주 뒤에는 20만 명으로 10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거의 7, 80%가 뚝 떨어졌으니까 사람 엄청 많이 줄었어요. 학원도 다 쉬지, 근데 하다못해 여기 클럽도 다 쉬었지. 명동 일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1만 명에서 한 달 만에 14만 명으로 30% 넘게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클럽 등이 밀집한 홍대 거리도 첫째 주 12만 명에서 마지막 주엔 7만 명으로 40% 가까이 찾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강남 코엑스몰 일대와 여의도 IFC몰 주변도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30% 감소했습니다. 매주 대규모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광장은 집회가 금지된 2월 마지막 주 감소폭이 특히 컸습니다. 6곳 모두 유동인구가 조금씩 줄다가 코로나19가 다소 잠잠해진 2월 셋째 주에는 약간 증가했는데 대구에서 확진자가 나온 직후인 19일을 기점으로 유동인구는 다시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유동인구도 크게 요동친 건데 여기 남대문 시장을 포함해 서울에 있는 주요 시장 3곳을 분석해보니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광장시장이 30% 이상 줄어 가장 피해가 심했고 동대문 종합시장과 남대문 시장도 한 달 만에 찾는 시민이 모두 3만 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신도가 1만 명 이상인 대형교회 4곳의 일요일 유동인구 분석에선 이번 달 1일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뒤 유동인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특히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주변은 한 달 만에 유동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준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해안, 내륙 곳곳에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바람이 초속 2m에서 강하게는 10m 안팎까지 바람이 꽤 불고 있는데요. 때문에 체감온도도 뚝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내일까지 꽃샘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바람은 내일 오전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눈이 내리겠고 제주 산간 지역에서도 내일 새벽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 강원 영동 지역은 최고 20cm가량의 많은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북 북부는 2에서 7, 강원 영서 1에서 5, 또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이렇게 내린 눈이 모두 얼어붙을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내륙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불씨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청주가 영하 2도, 광주, 대구, 영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에서 많게는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9도, 청주 11도, 광주와 대구 12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지금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물결이 4, 5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성 파도도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모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는 경기 동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하루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는 계속 유지해야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 뉴스룸은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